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노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우리에게 조용한 질문을 던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급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감도 없고 경쟁도 없습니다. 이른 아침 집이 고요할 때, 늦은 밤 하루의 소음이 사라진 뒤 그런 순간에 찾아옵니다. 이제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까? 앞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존엄하게 나이 들 수 있을까? 우리 사회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대가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노인이 되면 자녀들이 모셨습니다.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핵가족이 늘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삽니다. 서울, 부산, 때로는 해외에 흩어져 삽니다. 명절에 한두 번 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3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이것만 잘 세워두면 노년이 두렵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든든하면 됩니다. 첫 번째 기둥은 건강입니다. 건강이 모든 것의 바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아프면 즐길 수 없습니다. 건강은 자유입니다. 몸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세상이 좁아집니다. 집 앞 슈퍼에 가는 것도 힘듭니다. 계단 오르는 것도 버겁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기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완벽한 건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하루하루를 견딜 만한 통증으로 살 수 있으면 됩니다. 노년의 건강 관리는 젊을 때와 다릅니다. 무리하면 안 됩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침에 동네 한 바퀴 걷기, 점심 후 스트레칭하기, 저녁에 가벼운 산책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입니다. 근육이 유지됩니다. 관절이 굳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식사도 중요합니다. 과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채소와 과일을 챙겨 먹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끼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병원 가려면 돈 드는데. 하지만 아플 때 참으면 더 큽니다. 무릎이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소화가 안 되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비용도 줄어듭니다.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 외로움, 불안. 이런 것들이 몸을 망칩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픕니다. 마음이 편하면 몸도 가벼워집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선택이 쌓입니다. 오늘 과일 한 조각 더 먹기. 오늘 10분 더 걷기. 오늘 물 한 잔 더 마시기. 이런 작은 것들이 10년 후를 바꿉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평생 일하며 살아온 몸입니다. 그 몸에게 잘해 주십시오. 건강한 몸이 있어야 남은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동반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동반자라면 배우자 말하는 거 아닌가? 물론 배우자도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동반자란 함께 나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배우자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같은 아파트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서적 안전입니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조용할 때 알아차려주는 사람.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자녀들은 바쁩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배우자마저 먼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독립적으로 사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고립되면 안 됩니다. 사람은 혼자 늙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밥 먹는 것, 함께 산책하는 것, 함께 TV 보며 웃는 것.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노년에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어제 손주가 전화했어요. 요즘 무릎이 좀 아파요. 이런 소소한 대화를 나눌 사람이 있으면 하루가 덜 무겁습니다. 동반자가 꼭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 있으면 됩니다. 자주 연락하면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묻습니다. 영상통화로 얼굴을 봅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가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라면 정리해야 합니다. 갈등이 계속되는 관계라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불편한 관계보다 낫습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았다고 해서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배려해야 합니다. 말투를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워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를 자주 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동반자는 삶에 의미를 줍니다.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건강과 동반자가 함께 있으면 삶이 더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더 인간적으로 느껴집니다. 살만하다고 느껴집니다. 세 번째 기둥은 재정적 안정입니다. 부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치를 누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은 나이가 들수록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젊을 때는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더 벌어서 더 큰 집에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다릅니다. 재정적 안정이란 기본적인 생활을 걱정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세나 관리비를 낼 수 있고 식비를 걱정하지 않고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고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 나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불안을 느낍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축도 얼마 없습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기는 싫습니다. 이런 걱정이 쌓이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욕심이 아닙니다. 존엄입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번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존감이 유지됩니다.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부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이 더 평화롭습니다. 수입 범위 내에서 살기,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빚지지 않기. 이런 습관이 중요합니다. 노년에는 위험한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 하면 큰돈 번다.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재정적 안정은 정서적 자유도 줍니다. 돈 걱정이 줄어들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도움을 받아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자녀들과 만나도 편합니다. 뭔가를 요구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냥 함께 밥 먹고 그냥 이야기 나누고 그냥 손주들과 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입니다. 이제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생각합니다. 자식 키운 보람이 있어야지. 늙으면 자식이 돌봐주는 거 아닌가. 물론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은 진실합니다. 깊습니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노후의 안전망으로 삼는 것은 위험합니다. 양쪽 모두에게 불공평합니다. 자녀들은 자랐습니다.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버겁습니다. 집값, 교육비, 생활비. 그들도 미래가 불안합니다. 부모를 안전망으로 기대하면 조용한 압박이 생깁니다. 죄책감이 생깁니다. 때로는 분노도 생깁니다. 깊이 사랑해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독립적이면 다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정서적으로 독립적이면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만남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도움이 짐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독립은 거부가 아닙니다. 관대함입니다. 자녀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존엄하게 나이 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삶에서 제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 발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올해. 물론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건강이 갑자기 나빠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일시적 도움과 장기적 의존은 다릅니다. 준비할수록 선택권이 늘어납니다. 선택권이 평화로운 노년의 진짜 화폐입니다. 세 가지 기둥을 다시 보겠습니다. 건강은 자유를 줍니다. 동반자는 의미를 줍니다. 재정적 안정은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셋이 함께 있어야 균형이 잡힙니다. 한 기둥이 약하면 다른 것들이 더 무거워집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가 늘어납니다. 돈 걱정이 생기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외로우면 마음도 몸도 아픕니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솔직하게 보십시오. 어떤 기둥이 약합니까? 건강입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산책을 시작하십시오. 미뤄뒀던 병원 예약을 잡으십시오. 동반자입니까? 그렇다면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경로당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재정입니까? 그렇다면 지출을 점검하십시오. 작은 저축이라도 시작하십시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 하면 됩니다. 평화로운 노년은 한 번의 큰 결정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입니다. 과로보다 휴식을 선택하기, 고립보다 연결을 선택하기, 회피보다 준비를 선택하기. 이런 선택들이 10년 후를 바꿉니다. 드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가치를 잃는 것도 아닙니다. 전환입니다. 젊을 때는 쌓는 시기였습니다. 성취하고 증명하는 시기였습니다. 나이 들면 다릅니다. 지키는 시기입니다. 이해하는 시기입니다. 내려놓는 시기입니다. 좋은 삶의 기준이 바뀝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평화롭게 살 수 있는가입니다. 잘 나이 드는 것은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적응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인정하되 목적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은 내려놓되 정말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나이 든다고 통제력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잘 고르는 것입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곳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건강, 동반자, 재정적 안정. 이 세 가지를 돌보면 노년이 덜 무섭습니다. 더 인간적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반이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분 걷기,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가계부 정리하기.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오늘 배운 것 중 하나를 어떻게 실천하실 건지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